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현 세무사입니다. 예, 송철수입니다. 네, 5,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죠. 네. 신고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벌써 7월인데 네. 이번 달에는 좀 주제를 전환해서 네. 우리가 치과 세무 이외에 네. 관심 많은 분야 중에 하나죠. 상속 증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은 제가 지켜보면 네, 그 원장님께서 종합소득은 이제 뭐 5월, 6월 이때 관심 있으시고 오늘 설명해 주시려고는 상속 증여 부분이 네. 사실은 또 연중 가장 또 큰 관심사 중에 하나시더라고요. 네. 예. 네. 대비를 하려면 정확하게 네. 상속 증여의 개념부터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머리로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일단 상속 증여는 같은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특법, 지방세법 이런 세법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속 증여는 한 세법에 이렇게 묶여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의 무상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재산의 가액을 매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평가 규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세법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속증여에 대해 개념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예를 있을까요? 들면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세무사님 저 아버님한테 상속 받으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네. 바로 말씀을 드려요. 아버님 돌아가셨냐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실은 증여 관련해서 저한테 상담을 아버님이 살아계신.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상속은 돌아가시는 분이 남기고 간 재산을 이제 남은 상속인 분들이 내는 세금 상속세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은 우리가 피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피상속인 그리고 받는 사람이 이제 상속인. 이게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남은 자식이나 이런 분들은 남기고 하는 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 걸 이걸 상속이라고 하고요. 예. 증여는 살아계신 상태에서 증여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죠. 살아계신 상태에서 살아계실 때 받으면 네, 이게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예, 돌아가셨으면 네, 상속.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산 세액이 도출되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서머리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속 증여가 이렇게 과세 표준까지는 이제 좀 다르게 가고요. 각각 규정한 바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율하고 뭐 세액공제 등 이런 구조는 같습니다. 보시면 차이점부터 보시면 일단은 상속세는 이제 본래 상속가액 남기고 간 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간주 상속이라는 거는 보험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추정 상속 재산이 사실 이제 나중에 상속 그 신고할 때는 과세 관청하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인데 돌아가시기 뭐 얼마 전에 이게 불분명한 금액이 뭐 인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디로 갔느냐 상속인들이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즉 상속 가액에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그게 이제 총 상속 재산이고 거기서 이제 뭐 공과금이라든지 채무액 이런 건 당연히 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가액.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예, 증여한 그렇죠. 거. 10년 이내에 이제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셨겠죠. 그 그렇겠죠. 부분은 이제 도출된 상속세에서 차감은 되는데 일단은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은 된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뭐 메리트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증여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증여 재산 가액은 뭐 상속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짜리 주냐? 네, 그리고 자산 평가하는 방식도 유사하니까요. 그리고 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예. 거기서 이제 10년 내 이것도 이제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가액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합산되는 거죠? 네, 합산됩니다. 네. 그래서 동일이라면 뭐 아버지가
10년 전에 줬는데 10년 이내에 줬는데 또 아버지가 또 주신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회피한 합산이 거죠. 되죠. 5년 전에 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주셨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봐서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면 같이 합산해가지고 또 이제 가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보다 요거는 요즘에 또 많이들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건데요. 질문 주신 분들이 네. 의외로 부담보증여 채무액은 이제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준다는 내용인데 또 일종의 채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여는 아닌 거죠. 요즘은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그래서 또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 제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집을 팔기는 못하고 그리고 또 보유세 때문에 갖고 있기는 또 뭐하고 해서 차선책으로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부담보증여를 통해서 명의로 바꾸는 이전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차감되는 채무 인수액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리던 부담보증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된 것들은 차감하게 돼준다. 근데 향후에 이제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가 부담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도 사후 관리를 하니까 근저당 걸린 아파트를 부담보증했는데 근저당을 상환할 때 뭐 다시 이제 뭐 부모님이 상환을 했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부산에 계신 원장님이 아들이 이제 공부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그 생활도 이제 계속 서울에서 할 것 같으니까 아들 앞으로 대출 끼고 집을 사주거나 근데 뭐 당장 들어가 살 건 아니까 이제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사줬을 때 그 대출금을 그 아들이 상환한 거냐 그리고 전세금 이제 나가서 아들이 직접 들어가 살 때 전세금을 그쵸. 아들이 상환 직접 그쵸. 했느냐 네. 이제 그 문제가 또 네. 이슈가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뭐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본래 증여 상속 재산에서 뭐 더해줄 거 빼주고 한 게 이제 과세 가액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에서 비용 뺀 거. 네, 과세 가액.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감되는 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죠. 상속 공제 금액과 이제 증여 공제 금액. 요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우리가 공제 사항을 잘 활용하는 건 합법적인 절세고요. 요거는 뭐 증여 공제 부분들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또 상속 공제 부분도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규정들이거든요. 네. 먼저 상속 증여 공제 한번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배우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계 존속과 이제 비속. 직계 존속은 그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고 이제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 밑에 세대들부터 받는 것들인데 배우자 공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6억이라는 게 뭐 맨날 받을 때마다 6억이면 이제 증여세 안 내겠죠.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이 이 10년입니다. 10년. 네, 이제 10년이 뭐 언제부터 10년? 그러니까 증여 기준일로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 10년이면 지금 10년. 오늘이 뭐 2020년 7월 1일이다 하면은 이제 2010년이죠. 10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 합산. 합산해서 다시 계산.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아니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올 때 이제 거의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그 50대 네, 이상 되신 원장님들이 이제 주택 살 때 또 네, 네,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공동 명의 하려고 이거 그렇죠. 이거 많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2억 아파트를 취득하시면 이제 우리가 대출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네, 없다고 하면 일단은 지분율을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5대5로 할까요? 보통 이제 5대5로 하고 12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러면 6억이 되겠죠. 그렇죠? 네, 6억이 5대5로 하면 이제 6억으로 취득을 하실 텐데 사모님께서 이제 소득이 없으세요. 그러면 사실 6억이 이제 증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별다른 이제 전업주부시다. 네, 네, 전업주부시다고 했을 라고 때는 하면은 이제 6억. 네,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또 증여한 것도 없고 그러면 증여세는 이제 증여 가액이 6억이고 증여 공제가 6억이 되니까 빵이네. 과세 가액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신고만 해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네,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이 덜 계신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자금 출처 조사나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액의 증여를 받으신다라면 공제금액 범위 아니라도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이제 근거를 네, 만들어 놓으시면 네, 네. 나중에 이제 네.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령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6억이 빠지면 3억에 대해 3억이 아니라 1억 5천원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이제 예를 증여세 들어서 부담이 있는 거죠. 15억이면은 뭐 네. 50%면 이제 7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1억 5천은 어떻게 되나요? 1억 5천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증여세. 아, 세금 내야 네, 되네. 과세가 되겠죠. 이제 뒤에서 세율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과세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대출이 있다면 더 달라지는 거죠. 대출도 각각 공동의 이제 차입금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증여를 받은 게 아니니까 배우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뭐 이거 6억 범위 내에서는 이제 증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로 할 건데 그럼 대출 상환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아, 그럼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담부 증여처럼 그것도 염두를 하시고 각각의 이제 어떤 차입을 받으신 분들이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사모님이 이자 납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사모님한테 뭐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 주셔야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겠죠. 아니면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직계 비속 자녀분들한테 어린 자녀분들한테 이제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현금 2천만 원을 이제 뭐 계좌로 자녀분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가 안 된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이제 자녀분 명의로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 그 금액이 또 이자에 붙고 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이래서 좀 부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인출될 때 자녀한테 직접적 실제적으로 갈 때 그때 또 과세가 되면 이자나든가 투자 이익 같은 부분이 다 합쳐져서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체할 때 미리 신고를 해두시는 게 깔끔하다. 그러니까 공제 금액 아니더라도 네. 낼 세금이 없더라도 네. 신고를 해서 근거는 네.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네. 세율인데 인식이 상속증여세는 세율이 너무 높아.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이게 최고 세율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종합소득세처럼 그 초과 누진세 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 설명드린 받은 상속 재산 가액에서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제 뭐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뺄 거 빼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제를 제외한 과세 가액, 과세 표준에서 과세 표준이 이제 1억 이하다라면은 이제 10%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빼서 1억이다라면 1,000만 원의 상속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30억을 받았다. 생각만 해도 이제 기분이 좋은데 해피한 거. 해피한데 30억을 받았다. 이거 상속으로 한번 가정해 보죠. 30억을 받았다. 근데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저것 저 빼가지고 공제 금액이 한 10억이 빠져서 20억을 이제 과세 가액으로 과세 표준 20억이 이제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네, 20억이니까 구간이니까 40%. 40% 구간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8억이 되겠죠. 네. 8억에서 이제 누진 공제가 1억 6천 빼면 1.6억을 빼주면 결국에는 이제 6.4. 6억 4천의 네. 세금이 부과가 되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30억이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아마 이제 부동산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동산을 담보로 6억 4천을 대출받아서 내거나 이걸 팔아서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가 받은 걸 빠그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비현금성 자산을 남겨두시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남은 분들이 이제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일례로 저도 최근에 이제 상속 신고한 케이스가 토지만 거의 뭐 상속 가액의 한 90% 이상을 이제 남기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연부연납 통해서 좀 5년 동안 미뤄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자산을 팔아서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뭐 땅은 뭐 그래도 좀 쪼개서라도 파는데 건물이면 그렇죠. 건물을 쪼개서 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거를 물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근데 물납을 하게 되면 이제 평가 금액 자체가 시가보다는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은 어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산이 한 100억 되셨던 분이었는데 한 2년 후에 보니까 그 미망인이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리미리 네. 뭐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일반인이 알고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하고 미리미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이런 일을 하지만 이게 말은 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시는 걸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꼭 이걸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있죠. 것 같고 특히나 또 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한테도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먼저 말씀드리기는 못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서에서 쉽지 예, 않죠.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으로 쉽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베스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사모님한테 좀 미리 네. 해놨었으면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는 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독자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면 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미리 자녀분한테 이렇게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미리 이제 10년 동안 이제 상속 개시 전에 증여 가액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사실 합산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실 게 현금성 자산은 향후에 이제 상속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이제 부동산이 남겨놨을 때 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데 합산은 되지만 부동산은 미리 사전 증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게 이게 그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 과세가액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하루에 뭐 몇 달 새에 몇 억이 뛰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하시더라도 미리 증여를 해 놓으시면 지금 평가를 하면은 가액이 10억인데 나중 되면 그게 20억이 될지 맞아요.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과세 합산이 돼도 10억으로 합산이 되다 보니까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하실 때는 좀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자산 위주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요거 질문 주신 분들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뭐 서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애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고 어차피 계속 이 친구가 서울에서 생활을 할 것 같으니 뭐 집도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 주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왕 주실 거면 네. 미리 전화 넣으시는 게 네, 저평가된 자산 위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네, 이왕 주실 거면 빨리 주시는 게 네. 좋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놈 자식 내가 지금 빨리 주면 나중에 안 찾아오고 이럴 것 같고 나중에 그렇죠. 이제 천천히 줘야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좀 괴리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네, 네. 네. 배우자 공제와 일단 일괄 공제 오케이.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상속 공제는 뭐 많이들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30억까지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상속이라는 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사실은 함께 자산을 형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보다는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실제 받은 금액 배우자가 협의 분할에 의해서 그리고 법정 상속분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 1.5 대 1대 1대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한 분이 있고 배우자 한 분, 두 분이 상속인이 있다면 1.5 60%가 이제 배우자 몫이고 나머지 40%가 이제 자녀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상속 비율 그리고 30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되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제 5억 원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다 맥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이다. 최소 5억이고 최대 30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괄 공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자녀분들이 많으면 뭐 기초공제 2억 플러스 뭐 인적 얼마 뭐 인당 5천만 원에서 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자녀분이 요즘에 많지 않으니까
5억이거든요. 일괄공제. 그러면 배우자가 계신 상황에서 10억이 안 넘는다. 그러면 이제 상속 세금은 없는 거예요. 상속 가액이. 예, 상속 가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다라면 이제 세금은 없다. 근데 요즘에 뭐 사실은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10억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배우자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절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 정리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상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지금까지 상속 증여와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치과 뭐 세무 관리할 때도 4, 4분기 방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상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4,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인생으로 봤을 때는 경제 활동을 네. 하시는 4, 4분기. 네, 네. 이럴 때가 이제 뭔가 좀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또 플랜을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은 이제 뭐 가족들이 향후에 이제 그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잘 물려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서 그런 플랜들 잘 한번 계획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달 시간은 여기까지 네. 마치는 걸로.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